이제 내시경 하다가 뭐 콕콕콕 쑥 넘어가는 또 간혹 있거든요. 그때 움찔움찔하죠 저희도. 근데 프로포폴이 기량제가 없는 거죠. 다시 되돌려야 되는데 백을 못 하는 거죠. 그냥 검진하는 목적의 내시경을 하면서 천공이나 출혈 나는 경우는 이제 빈도가 적지만 시술하는 내시경 그런 시술들 하면 아무래도 뭐 시술하다가 위나 대장 주변에 점막을 건들기도 하고 그럼 피가 나잖아요. 살 떨리죠. 살 떨리죠. 시술 내시경 살 떨립니다. 네, 위 점막을 이렇게 포처럼 떠내는 시술을 하거든요. 탁 뜨다가 밑에 혈관이 있는데 탁 건드리면 피가 빡빡빡 나요. 그러면 가슴이 움찔움찔 하거든요. Won't you let me dream that you might again? But just one day to let my blue heart pretend I'm just a fool and I can't get over. 쌤들 이번 주에도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 잘 보내셨죠? 그냥 보냈습니다. 그냥 흘러갔습니다. 쌤, 그 수면 내시경 중에 의식을 잃은 40대가 끝내 사망을 했다는 오늘 기사를 읽었습니다. 그래서 의료과실을 수사한다는 어떤 이런 내용이 좀 이렇게 포함되어 있던데, 저희가 아무래도 건강검진, 뭐 내시경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다뤄왔던 채널이기 때문에 이 상황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수면 내시경 도중 사망이라는 이 매우 생소하게도 들리고 좀 위험하게 보이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쌤들? 되게 안타까운 일인데요. 사실 흔한 일은 아니죠. 이제 수면 내시경이 엄밀하게는 이제 진정하 내시경이라고 하거든요. 임상 진료 지침을 이렇게 발표를 하는데 수면 내시경 관련해서 발생하는 사망률은 1000만 명 중에 3명 1000만 명 중에 3명? 3명 정도의 빈도로 발생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물론 어떻게 된 상황인지는 확인해 봐야 되기는 하고, 이게 수면 내시경 관련된 사망사고인지 아니면 그 외 다른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는지는 확인해 봐야겠지만, 소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드문 일이고, 또 나이도 젊으신 분이라 40대면 굉장히 좀 안타까운 일인 것 같습니다. 의학적으로 이제 모든 검사들 할 때 뭐 내시경 마찬가지고 CT도 있고 초음파도 있고 검사들 다 많잖아요. 모든 검사에 100% 안전하냐 그러면 그러진 않거든요. 특히 이제 내시경이라는 것들은 이제 환자분들이 진정 내시경, 환자분들이 흔히 말씀하시는 수면 내시경을 한다 그러면 약물이라는 이런 것들이 들어가잖아요. 진정을 시키기 위해서. 그런 약물들이 정말 드물지만 일부 환자분들한테는 이제 부작용을 일으킬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뭐 내시경이란 것들은 이제 기계들이 입으로나 장기들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저희도 내시경 하는 의사로서 내시경을 이제 뭐 하루에 몇 개씩 하지만 항상 그런 부분에서는 주의를 하려고 노력을 하죠. 사실 이제 내시경뿐 아니라 우리가 진정을 요하는 시술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진정을 위해서 약을 쓰죠. 우리 흔히 이제 매스컴에도 많이 보도되는 뭐 프로포폴과 같은 약들도 그런 거에 이제 일종이 되는 거고, 보통 흔히들 이런 이제 개원가에서 내시경 시술을 위해서 쓰는 약이라고 하면 여러 가지가 좀 있지만, 그 중에서 미다졸람이나 프로포폴과 같은 약들을 좀 많이 쓰고요. 그 중에서 우리가 지금 얘기할 만한 건 좀 프로포폴에 좀 더 포커스를 맞추고 얘기하는 게 좋을 것 같긴 한데, 프로포폴이 우리 의사들이 다 이제 알고 계시지만 기량제가 없는 거죠. 기량제가 없기 때문에, 기량제가 없다는 거는 그 어떤 A라는 약물에 1번 효과가 있으면 1번 효과가 너무 강할 경우에는 다시 되돌려야 되는데 백을 못 하는 거죠. 그러니까 흔히 이제 미다졸람 같은 거는 기량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시경을 하고 나서도 너무 많이 주무시거나 또는 내시경 중에 그런 너무 과활성화가 돼서 그래서 이상 반응을 좀 일으키는 경우에 약을 줘서 다시 환자를 깨우는 약을 쓰기도 하는데, 프로포폴은 그럴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기량제가 없이 투여를 조금 많이 하다 보면, 많이 투여하게 된 데에는 뭐 여러 원인이 있겠죠. 근데 이제 그게 호흡 억제가 됐는데 그거는 이제 깨어날 때까지 좀 기다리면서 버텨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이제 저산소에 빠지면서 이제 일이 일어나는 경우들이 이제 우리가 내시경 하는 의사들이 되게 두려워하는 그런 상황이긴 하거든요. 그런 식으로 해서 진정과 관련된 사고는 이런 식으로 나타날 수가 있다. 의도치 않게 이제 발생하는 그런 이벤트들을 우발증이라고 하는데요. 우발증에 우리 정쌤이 말씀하신 것처럼 뭐 저혈압이나 호흡 억제, 쇼크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미리 예방하기 위해서는 이제 중요한 요인들이 환자의 나이나 그리고 체질량 지수, 키 대비 몸무게가 어느 정도 나가느냐, 그리고 과거력이라든지 지금 투약 중인 내용, 그리고 음주 이런 내용들이 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마 대부분의 병원에서는 이제 진정 내시경을 하는 경우에는 여기에 대해서 사전 진료라든지 문진표 작성 같은 것들을 하는 것들이 보편화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특히 환자분들이 내시경, 진정 내시경을 받기 전에 본인이 약 먹고 있는 내용이라든지
과거에 어떤 질환을 진단받고 병원을 다니고 있는지에 대해서 사전에 의료진한테 알려주는 것이 우발증 예방을 위해서는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저희가 기사로 접한 것도 그럴 확률이 좀 더 높다라고 우리 쌤들도 좀 보실 수 있는 거죠? 말씀드린 것처럼 예. 뭐 워낙 드무니까요. 그쵸, 워낙 진정 내시경 드무니까 관련해서 10만 명 중에 3명이죠. 맞습니다. 그런 뭐 여러 가지 위험 요인이 있던 분이셨을 수 있겠고요. 있겠고. 특히 이제 저희 병원 같으면 이제 수면무호흡증 유무에 대해서 꼭 여쭤보는데요. 사실 너무 깊게 주무시게 되면 자는 동안에 수면무호흡증에 빠져서 숨을 되게 길게 안 쉬고 그러면서 산소포화도 떨어지는 그 이벤트를 밤마다 겪으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러니까 진정의 깊이가 깊은 경우에는 무호흡증이 있던 분들은 보통 목이 짧고 굵거나 턱이 작거나 기도가 원래 좀 좁아지신 분들인데 너무 깊게 주무시게 되면 호흡 중추 억제도 진정 내시경의 부작용이기 때문에 또 숨을 계속 안 쉬는 거예요. 그래서 무호흡증에 빠져서 뭐 기도 삽관을 해야 되거나 그런 일이 발생할 수가 있죠. 기사는 저도 봤고 구체적인 의학적인 내용은 없었지만 출혈이나 천공, 감염과 같은 그런 언급이 없었던 걸로 봐서는 아마 수면무호흡증 이 기저질환에 있고 아마 무호흡이나 호흡 억제 관련된 문제였지 않을까 추정을 좀 해봅니다. 근데 우리 쌤들 하시는 얘기를 들어보니까 진짜 그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말씀하신 어떤 기량제라든지 무호흡은 되게 자주 겪잖아요, 그렇죠? 검사하다가 환자분이 이제 내시경 하다가 뭐 kokkok콕 숨 넘어가는 분도 간혹 있거든요. 그때 움찔움찔 하죠, 저희도. 네. 환자분 이제 온모 접수하시는 선생님들 1차적으로 환자분의 병력이란지 이런 것들을 또 파악을 하고, 두 번째는 내시경 하기 전에 선진료를 미리 보면서 내시경 하기 전에 환자분이 어떤 질환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또 평가를 하고, 최종적으로 환자분이 내시경실 또 들어가서 최종 약물 투여되기 전에 옆에 또 간호 인력이 환자분의 약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드시는 게 없는지 또 체크를 하고, 그렇게 해서 여러 배리어를 만들어서 이제 그런 상황이 생기지 않을 확률을 높이는 거거든요. 근데 일부 환자분들 중에 이제 그런 환자분들이 있죠. 아니 앞에서 물었는데 왜 또 자꾸 묻냐고. 그렇죠. 왜 자꾸 묻냐고. 왜 의사 선생님 앞에서 물었는데 또 묻고 내시경실 또 묻냐고. 많이 물으면 좋은 병원. 예. 근데 그게 이제 환자분 입장에서 보면 이제 그런 이제 배경이 없으시면 이게 자꾸 물으니까 짜증나네 이러실 수 있는데, 저희 입장에서 보면 하나라도 안 놓치려고 1차적으로 방어선을 구축하고 2차적으로 또 구축하고 3차적으로 구축을 해가지고, 아무래도 사람이 하는 일이다 보니까 놓치거나 그럴 수 있으니까 그런 확률을 줄이려고 의사도 물어보고 간호사도 물어보고 앞에 접수하는 선생님도 물어보고 했던 말 또 하고 네, 그럴 수 그래야 있습니다. 될 것 같은 개념이, 그러니까 그래야 돼요. 그죠? 그럼 아까 내시경 합병증 우리 장쌤께서 얘기해 주시면서 우리 쌤들도 뭐 천공이다, 출혈이다,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해줄 수 있을까요? 쉽게 말해서 피가 나는 거예요. 위 내시경을 하거나 대장 내시경을 하거나 그러면 내시경한 위나 대장의 점막이나 장이나 위에 상처가 생기면서 거기에 피가 나기도 하고, 아니면 이제 내시경 기계가 들어가니까 당연히 점막이 찢어지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죠. 그게 이제 천공, 구멍 난다고 쉽게 말 생각하시면 되는데, 실제로 뭐 연세가 많거나 아니면 항응고제나 항혈소판제 같은 걸 이제 중단하고 내시경 시술을 해야 되는데 인지하지 못한 채로 내시경을 하면서 용종을 절제했거나, 용종의 개수가, 제거한 용종의 개수가 많거나 용종의 크기가 크거나 보통 1cm 넘는 경우를 크다고 이야기하는데요. 그런 경우에는 출혈이나 천공의 합병증의 발생 빈도가 더 증가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점막이 되게 약하거든요. 우리 지금 입도 다 점막이잖아요. 입에서부터 항문까지 소화기관 다 점막이 있는데 상처가 생각보다 되게 잘 나죠. 위, 소장, 대장이 다 같은 강도는 아닙니다. 각각이 좀 다르고, 내시경이라는 기구를 집어 넣는 거잖아요. 그럼 그 기구가 아예 그 점막에 안 닿을 수 없거든요. 당연히 닿는 거고, 그냥 공기를 넣어서 우리도 관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점막을 부풀리고 위에 내강을 또는 대장의 내강을 이렇게 부풀려서 이제 관찰을 하긴 합니다만, 거쳐간다고 해야 될까요? 마찰을 일으킬 수밖에 없고, 그러면 이 점막 주변에 이렇게 혈관이 많이 분포되어 있잖아요. 우리가 이제 피부는 사실 이렇게 긁는다고 해서 피가 나진 않죠. 점막은 아무래도 좀 더 약합니다. 점막 자체도 약하고 혈관이 바로 옆에 잘 분포되어 있고, 그래서 출혈이 되게 쉬워요. 되게 쉽고, 들어가면서 어떤 게 이제 대장 같은 경우는 우리가 만화적으로 표현을 하면은 이렇게 간단한 디귿자 형태로 보이지만 그렇지 않거든요. 사람마다 그런 각도나 휘어진 정도나 커브의 정도가 다 달라서 그 길을 이제 잘 대장 내시경을 집어 넣어야 되는데, 그러다 보면 내시경이 꼬이기도 하고 또는 꼬인 걸 풀면서 마찰을 더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서 발생하는 출혈이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엔 용종이나 또는 기타 절제를 뭔가를 해야 되는 시술들을 하게 되면 당연히 이건 뜯어내는 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아래에 있던 혈관이 노출돼서 출혈이 생기기도 하고, 그게 이제 어떤 점막층을 더 깊이 이제 상처를 내게 되면 그 층 전체 다 만약에 건드렸다 그러면 이제 이게 팽창이 되면서 천공이 되는, 구멍이 나는 그런 게 생길 수 있고.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감염이 걸릴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는 거군요. 천공이나 출혈이 안 생기면 또 감염이 될 확률이 낮잖아요, 그죠? 감염은 지금 현재는 거의 발생하지 않는 일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뭐 포셉, 스네어, 인젝터 이런 여러 가지 내시경 때 쓰는 도구들은 대부분 일회용을 사용하기 때문에 그로 인한 감염의 위험성은 요즘은 거의 없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시경을 좀 더 안전하게 받을 수 있을까가 더 궁금해져가지고요. 요즘은 특히 위나 대장 내시경 할 때 옛날에는 다 뭐 위암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수술적 치료로 다 치료를 했지만 요즘은 내시경으로도 초기 위암이나 조기 대장암은 치료를 하기 때문에 시술적 테크닉이 많이 발전이 돼가지고 대신에 그런 이제 위나 대장 내시경으로 조기 위암이나 뭐 조기 대장암을 절제술을 진행을 한다 그러면 아무래도 이게 고위험도 시술로 보거든요. 당연히 출혈이나 천공 확률이 높죠. 그냥 검진하는 목적의 내시경을 하면서 천공이나 출혈 나는 경우는 이제 빈도가 적지만 시술하는 내시경, 저도 시술을 좀 했지만 그런 시술들 하면 아무래도 뭐 시술하다가 위나 대장 주변에 점막을 건들기도 하고 그럼 피가 나잖아요. 살 떨리죠. 살 떨리죠. 시술 네. 내시경 살 떨립니다. 네. 내시경을. 네. 이제 위 같은 경우에 내시경 앞에 칼이 이렇게 들어가면서 그 위 점막을 이렇게 포처럼 떠내는 시술을 하거든요. 탁 뜨다가 밑에 혈관이 있는데 탁 건들면 피가 빡빡빡 나요. 그러면 가슴이 움찔움찔 하거든요. 그 혈관을 찢어서 들어가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해서 시술을 진행하는데 그런 시술들을 하면 피 많이 납니다. 그래서 요즘은 이제 만약에 그런 상황이 생긴다. 그럼 내시경 하다가 피가 보이거나 천공 확률이 좀 있어 보인다. 그러면 클립이라고 해서 그 부위를 이렇게 클립짓이 딱 찍거든요. 내시경 테크닉으로. 꿰매는 거죠. 네, 일종의. 쉽게 말해서 이게 바느질 하는 거랑 똑같죠. 음. 그래서 탁탁탁 찍거든요. 말씀하신 그런 위험도 높은 시술하는 경우에는 그냥 입원해서 하죠. 합병증이 생기지 않는지 하루 정도 집에 갔다가 피나면 답이 없으니까 환자가 안전하게 받기 위해서 신경 써야 되는 부분이 있고 예. 나머지는 사실 의사한테 달려있는 부분들이 예, 훨씬 그쵸, 많거든요. 예. 위내시경은 특별히 주의사항은 없습니다. 금식만 충분히 해서 완전히 이제 위를 잘 비운 상태에서 가시면 되겠고요. 대장 내시경을 기준으로 먼저 말씀을 드리면 일단 장 청소, 장 정결을 잘 해오셔야 됩니다. 장이 깨끗하게 비워져 있지 않은 경우에는 진입이나 시술할 때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거든요. 그래서 식단 조절을 잘 하고 정해진 대로 정해진 양의 장정결제를 잘 복용해서 장을 깨끗이 비워오시는 게 환자분들께서 하실 수 있는 첫 번째 방법이 되겠고요. 저희가 일반적으로 이제 대장 진짜 내시경 귀여워. 하기 전에 장정결 관련해서 3일 전부터 음식 조절하시고 먹는 거 이렇게 하시라 그러면 환자분 4일 전까지 엄청 드시고 막 좋은 거 먹고 3일만 남을 스파르타로 먹고 들게 먹고 먹고 네. 그러면 솔직히 3일 해도 찔려요. 안 되네요. 그냥 4일 전에 삼겹살 막 먹고 나 3일부터 3일만 딱 굶어야지 이러면 그렇게 해서 오시면 대부분 잘 안 비워지기 때문에 먹는 것들 꼭 조절하시라고 저도 설명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장정결이 가장 중요하고요. 그런데 장정결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 장정결이 하나도 안 돼서 검사를 했어요. 사실상 의미가 없는 검사죠. 근데 이제 나는 대장 내시경을 받았다가 되는 거예요, 그분은. 언제 마지막 받으셨어요? 뭐 2년 전에 마지막 받았어요. 2년 전에 사실은 만약에 장정결이 하나도 안 돼 있었다. 그럼 그분은 2년 전이 아닌 거죠. 마지막 검사는 그 뒤가 되는 건데 대부분 나는 이거 했으니까 그래 뭐 했으니까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 결과를 설명드릴 때 주지를 꼭 시켜드리는 게 장정결이 안 되셨어요. 의미가 지금 이거는 없는 검사입니다. 이거 관찰이 잘 안 됐어요. 최선을 다해서 석션도 하고 물도 뿌려보고 씻어내고 했는데 안 보였기 때문에 이거는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꼭 검사를 다시 하셔야 돼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만 이렇게 말씀드린 분들 중에 실제로 다시 하신 분이 잘 없으세요. 이것도 오늘 있던 일인데 어제 받으셨는데 장정결이 너무 안 되셔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분이 다행히 오늘 그냥 바로 이어서 받으셨어요. 어차피 비운 김에 네, 이 비운 김에. 하루 더 조심해서 네. 사실은 되게 힘드셨을 법해서 제가 오히려 너무 힘드시면 조금 쉬었다 며칠 쉬었다 다음 주에 하세요 말씀드렸는데 그냥 하는 길에 하겠다고 하셔서 오늘은 다행히 잘 정결이 되어서 하셨어요. 그런 분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건 좋은 케이스죠? 이거, 그렇죠. 이렇게 하는 근데 진짜 태도는 좋은 거죠. 그렇죠. 진짜 힘들죠. 힘들죠. 뭐 막 거의 2박 3일을 잘 못 네, 먹고 네, 막 네. 쏟고 하니까. 네. 받았다는 데서 그치는 게 아니라 내가 이걸 제대로 잘 받아줬는가 그 결과 무엇인가 이거를 잘 아셔야 된다는 거죠. 하면 딱 보는 순간 네. 그냥 의미 없겠다 딱 느껴지시는 거죠. 딱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사실. 너무 많이 덮고 있고 막 이러면 덩어리에 들어가지 못하고 막 사모님들이 끌고 와서 검진하시는 남편분들
들어올 때부터 막 검진하기 싫어서 막 울상 찍고 오시고 이미 밖에서 담배 한 모금 딱 하고 오시고 오면서 들어올 때부터 막 검진하기 싫은데 막 이렇게 오신 분들이 있거든요. 식단 관리 안 하시죠? 예, 그런 분들은 대부분 식단 관리가 안 돼 있고 대장 들어가면 변이 꽉차 있어요. 뭐 들어갈 때 이따 들어갈 때부터 변이 너무 많아서 진입이 안 되는. 안에 들어가 있는 변의 모습 어떨지 궁금하긴 하네요. 궁금하시면 카톡으로 몇 개 보내드릴게요. 아니, 바로 볼 수 있는데. 원래는 이제 살색 배경에 붉은 혈관이 약간 불그스레하면 비친 그 대장 안의 장면이 딱 펼쳐져야 되는데 이제 뭐 갈색의 물건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면 민망해가지고 이렇게 하세요. 아우 죄송해요. 선생님 죄송합니다. 하면서. 네. 그 일반 환자분들 그러겠다. 처음에 저 내시경 하다가 그냥 완전 보이는구나. 바로. 그렇죠. 대장 내시경 하다가 이렇게 하다가 가스 배출. 방구 낀다고. 방구 끼는 사람. 그거는 근데 뭐 근데 느리느니라는 그래서 그것까진 좋은데 그게 이제 너무 과하면 방구뿐만 아니라 저 미스트 맞는다 그러는데 대장 내시경 하다가 환자분이 더러운 얘기 하기 방구로 시작하면 끝이 없긴 한데. 끼면 이거 팍 이렇게 이게 시술하는 의사 쪽에 그렇지. 팍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난감한 사람 가끔 있습니다. 네, 그럼 이제 옷을 갈아입습니다. 갈아입어야 되고. 네. 저는 대장 내시경 장쌤이 해줬지만 저도 사실 지금 돌이켜 생각해보면 식단을 별로 못하고 막 그만 하루 이틀 전에도 또 막 이렇게 이제 집사람 이제 친구 부부랑 또 어디서 만나서 막 이탈리안 레스토랑으로 약속이 잡혀 있는데 먹을 게 없어요. 뭐 전부 다 막 바질 뭐 막 페스토하고 막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고해성사가 여기서 이러지. 순하게 비워지죠. 저는 안 물어봤어요. 그래서 제 장이 깨끗한지 안 물어봤어요. 저는 속을 봤는데 안 속이 속도 잘생겼어. 오, 야. 속도 잘생겼어. 오늘도 너무나 저부터 먼저 장정렬의 어떤 습관을 들어야 됐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꼭 그 내시경을 받기 전의 과정들도 체크해야 될 부분들도 굉장히 많고 중요하다는 아시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I can't get over you. So let me dream. If my dreams can't come true, I know